안녕하세요, 에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오랜만이라서 좀 어색한데 일단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근황이랑 함께 제가 왜 1년간 사라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왜 사라졌냐면요. 토스증권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잠시 쉬기로 했어요. 제가 이 토스증권이라는 회사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제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다녀볼 큰 회사일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는 스타트업이랑 창업 쪽을 계속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작은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스증권에 들어간 김에 이 회사에 진짜로 온전히 집중을 하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잠시 그만뒀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토스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쫙 흡수해서 제 것으로 만들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이 좀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잠시 쉬기로 결정을 하고 토스증권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제가 토스증권 입사 전에요. 토스증권이 어떤 회사로 유명했는지 아세요? 뭐 굳이 토스증권이라는 뿐만 아니라 토스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어선이라고 불리죠. 그거는 뭐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토스 저하기 원양 어선을 뜻합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입사하기 전에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사실 일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토양어선이다, 뭐 일이 많다,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아무래도 제가 토스 쪽은 처음 다니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큰 회사는 카카오밖에 없으니까 대체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일을 많이 할까? 일단 입사 전에는 굉장히 호기심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에 이제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그럼 대체 왜 토스 증권이냐? 사실 토스는 굉장히 계열사가 많잖아요. 뭐 밖으로 알려진 계열사만 해도 토스 본체가 있죠. 그리고 토스 뱅크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녔던 증권이 있고, B2B를 하고 있는 토스 페이먼츠, 그리고 토스 인컴, 그리고 토스 플레이스도 있고요. 뭐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근데 그 많은 계열사 중에서 굳이 왜 토스 증권이냐?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닐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토스 증권이 토스 계열사 중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증권사다 보니까 이제 브로커 서비스이기도 하고 수수료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다닐 때는 국장이니 미장이니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지금은 국장이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대부분 핫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매출이 꾸준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많은 토스 계열사 중 안에서 토스 증권을 택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입사 첫날에 대체 뭘 했냐? 입사 첫날에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엄청나게 특이한 걸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토스 전 계열사 입사자들끼리 싹 모읍니다. 싹 모아가지고 이제 팀을 꾸려요. 뭐 A팀, B팀을 꾸려서 이제 로봇을 만듭니다. 로봇이라 해봤자 여러분 이제 DIY 킷이라 해가지고 이제 막 바퀴 붙이고 엔진 붙이고 이렇게 조정하고 움직이는 로봇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꽁냥꽁냥 만들어서 이제 싸웁니다. 싸우면 토너먼트를 해요. 근데 이거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자들끼리 팀을 꾸린 다음에 로봇을 같이 만들어서 이제 1대1로 토너먼트를 붙이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로봇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팀이 어떻게 토의를 거치고 상대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로봇을 만들면 이 로봇 싸움에서 이길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뭐 간단한 게임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이나마 이 토스라는 계열사, 토스라는 DNA가 추구하는 팀워크가 뭔지는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사 첫날에 기억 남았던 일화는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근데 참고로 저희 팀이 졌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일단 제 팀이 졌어요. 근데 사실 이 승패는 뭐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뭐 고과에 반영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진 기억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첫날부터 이 회사는 좀 뭔가 다르긴 하다. 이 회사의 DNA를 입사자한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데 정말 혈안이 돼 있구나. 이 문화를 지키는 거에 엄청나게 혈안이 돼 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첫날부터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녀보니까 토양어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뭐 팀바 팀 혹은 뭐 계열사 바이 계열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일을 엄청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단 저는 자발적으로 밤에 퇴근하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일을 많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진 않는다. 저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래서 좀 했었고 왜냐면은 정말로 일하는 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토스증권 안에서 일하는 게 재밌었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하는데 이제 이게 돈까지 준다? 그럼 저는 사실 뭐 오히려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어선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왜냐면 뭐 모두에게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치만 자발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문화는 맞다라고 저는 총평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천국이다. 정말 너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다 조성해 줄게. 네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봐. 이런 느낌의 회사였던 것 같고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스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스타트업 시절의 토스랑은 다르게 일단 회사 규모가 꽤나 커졌잖아요. 그래서 전 계열사만 합쳐도 벌써 이제 2,000명이 넘는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런 입사 첫날에 이런 로봇 만들기라던가 혹은 뭐 문화를 지키는 노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2,000명 넘는 규모의 회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타트업의 DNA가 잘 보존되어 있는 회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회사가 이제 뭐 피자 세 판의 원칙인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3명일 때, 100명일 때, 300명일 때 이러면서 굉장히 문화가 초기 멤버들이 열심히 갈고 닦아놓은 문화들이 희석이 되고 굉장히 변질되면서 대기업화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치만은 토스라는 조직은 초기에 읽어놨던 그런 DNA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비용을 들이는 게 눈에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 제가 느끼기에는 2,000명 되는 규모의 회사 치고는 아직은 스타트업의 DNA가 살아있다 라고 저는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겪은 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뭐 완전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됐을 때 뭐 굳이 매니저를 거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을 해야 우리 팀에 이롭다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정말 제가 유관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사실 스타트업의 DNA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회사였다라는 게 정말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전제는 수직적인 문화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분위기가 되려면은 일단은 당연히 수직적인 문화가 최소화가 되어야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최소화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큰 회사인데도 굉장히 작은 회사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토스가 스타트업의 DNA에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스에서는 항상 말을 하는 게 이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냥 말로만 하는 슬로건은 아닌 것 같고 진짜로 그렇게 일을 했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걸 요 정도 선을 만들면 되겠지 라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제 주변 동료나 이제 주변 동료가 혹은 기존에 해놨던 사례들을 쭉 보면은 뭐 요만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진짜 더 나아가서 더 고민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없나라를 항상 고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이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가? 혹은 진짜 이게 최선인가? 이런 것들을 뭐 스스로 혹은 팀 안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내가 생각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토스의 DNA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에서 오는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혹은 뭐 동료들이 너무 유능해서 그리고 제가 부족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힘든데 저도 아무래도 적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적응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런 목표치를 좀 높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성장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토스의 DNA는 이제 자율과 항상 거기에 따르는 책임인데요.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업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업무 시간 노터치, 그리고 퇴근 시간도 노터치.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는 이제 팀바팀, 혹은 뭐 계열사 바이 계열사는 있겠죠. 왜냐하면 특정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에 출근해야 하는 룰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조직 안에서는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케어하지 않고 퇴근 시간도 전혀 케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몇 시에 출근하든 몇 시에 퇴근하든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연히 결과물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이 따라오는 구조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맞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 밤에 퇴근해, 어떤 사람은 뭐 낮에 퇴근해, 뭐 이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서 막 뭐 메신저를 보내, 어떤 사람은 새벽에 퇴근해서 새벽에 보내. 이게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치만 뭐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인 사람은 이런 자율과 책임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회사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뭐 토스의 특징이 있었으면 여기 오길 잘했다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왜냐면 누군가 저를 막 압박하고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반대로 저는 누군가를 반대로 압박하는 것도 저는 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 사람을 100% 신뢰를 하고 완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최대한 퍼포먼스 낼 수 있는 거를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팀이 저한테 자유도를 보장해줄 때, 자율성을 존중해줄 때, 팀이 저를 이제 100% 믿어줄 때, 진짜 토스증권에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라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 토스라는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채용할 때 내세우는 부분이죠. 솔직히 이거는 뭐 좋은 말이다 아닌 말이다 찬반이 좀 많아요. 왜냐면 뭐 복지는 사실 최고의 복지는 보상이다, 동료가 아니고,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솔직히 저도 그 전에는 뭐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는 어느 정도 약간 미끼 상품이라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토스증권에 들어가서는 이 말 좀 와닿는 게 많이 바뀌었는데, 저보다 제가 있었던 팀에 경력이 짧은 분이 계셨어요. 왜냐면 토스 안에서도 이제 경력 편차가 있으니까, 뭐 주니어급, 미들급, 시니어급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미들급을 입사해서 했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주니어분들이 당연히 계셨겠죠. 근데 그런 분들 계셨는데, 저희 팀에 있던 그분은 진짜 천재다 싶을 정도로 똑똑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뭐 한두 분이 아니었죠. 계셨었는데, 제가 오히려 선배인데,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배우는 게 정말 많았었어요. 정말 제가 봐온 몇 안 되는 천재 분이 계셨었고, 그 제가 느꼈던 거는 같이 일하면서, 이분이 제가 경력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차이가 나니까, 제 경력쯤 되면은 대체 얼마나 괴물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분이었고, 결국엔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팀바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의 경험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인상 깊었던 점은, 제가 속했던 팀이 뭐 운이 좋았겠지만, 팀 리더분이 정말 참된 리더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이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 그리고 우리 팀의 병목 지점이 어디인가를 파악하고 해소해 주는 것, 이게 사실 리더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거 외에 더 해야 되는 게 많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는 리더분들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근데 그치만 토스증권에서 제가 만났던 리더분은 이런 기본적인 거에 굉장히 이것도 하시고,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희 팀 안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팀 리더분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과 책임을 존중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이크로 매니징은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완전히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일하는 동안 불편함을 단 하루도 느끼지 않았었어요. 정말 편안히 일했고 제가 입사했을 때 적응하기 굉장히 쉽게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저런 회사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리더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제가 토스증권 입사하고 퇴사할 때까지 뭐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짠 코드는 3줄 미만입니다. 정말로 정말 3줄 미만으로 코드를 짰고요. 근데 뭐 그렇게 다니면서 뭐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3줄 미만으로 코드를 짜셨어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요즘 다들 사용하시는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90% 이상, 정말 99% 이상 바이브 코딩으로 다 해결을 했고요. 뭐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클로드 코드가 출시 초기였어요. 제가 출시하자마자 클로드 코드를 썼었는데 그때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 비용이 비싸가지고 뭐 한두 번 써보고 그때 POC를 했겠죠. 이게 우리가 비용을 쓰는 것 대비 효율이 있는가 했을 때 간단한 스크립트 돌리는 것만 해도 비용이 쑥쑥 나가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 썼던 바이브 코딩 툴로는 커서 뭐 예전에는 커서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요즘은 이제 코딩 에이전트가 많이 시장을 차지를 해서 커서가 많이 좀 점유율이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사실 커서가 진짜 일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용해서 이제 엔트로픽의 소넷 모델로 바이브 코딩을 이제 99%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입사하고 처음 받아보는 코드가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토스증권도 이제 업력이 벌써 3, 4년, 5년 차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코드 베이스가 많은데 처음 받아보는 코드를 수정할 일이 많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자율과 책임이 있기도 하고 저는 사실 좀 빨리빨리 제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커서를 이용해서 그 코드 베이스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커밋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커서 없이, 바이브 코딩 없이, AI 도움 없이는 사실 코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사실 유리해요. 왜냐면 제가 모든 코드를 다 파악하고 수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도움이 거의 없이 커서를 이용해서 코드를 바로바로 파악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 너가 한번 코드를 쭉 파악하고 내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했었고 실제로 입사하고 이제 굉장히 온보드 기간이 짧았습니다. 실제로 커서를 이용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는 바이브 코딩 굉장히 초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저는 사실 바이브 코딩 이전에는 챗GPT를 이용해서 그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야 이거 수정해줘 하면 챗GPT가 출력한 거를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GPT 베이스의 채팅 기반의 이제 코딩을 했다면 커서가 나오면서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제가 커서를 적극적으로 쓰기 전에는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바이브 코딩이 진짜 될까? 근데 토스 증권 협업에서 되는 걸 보고 이거 진짜 되는구나. 바이브 코딩이 코딩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겠다 라고 느꼈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초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팀원들이 뭐 이 회사 팀원들뿐만 아니라 이 회사 전체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조금씩 저희 팀부터 시작해서 전파를 시키니까 다들 잘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토스증권에 계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좀 유연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브 코딩이라는 패러다임을 전파시킬 때 거부감 없이 다들 잘 수용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팀의 생산성이 꽤나 크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의 경험한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세상에 변화가 있구나. 제가 에픽 코딩을 1년 전에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접을 때 제가 에픽 코딩을 1년 정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코딩이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좀 다르게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 코딩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줬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바이브 코딩 혹은 코딩 에이전트의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까지 내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건 제 어느 정도 직감적인 부분이었고
약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왜 접게 됐고, 그 접게 된 이유는 뭐 토스증권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집중을 하게 됐고, 그 제가 거의 겪은 썰을 했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또 제가 토스증권을 퇴사를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놓고 왜 퇴사를 했냐 궁금하시잖아요. 뭐 에피 너가 말하는 말로만 이해하면 너 거기 평생 직장인데 그렇게 좋은데 왜 퇴사했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제 경력의 절반은 스타트업이고 절반은 이제 소위 네카라쿠베 이런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있게 양쪽을 다 경험해본 그런 밸런스형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 제가 맞는 곳은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토스증권도 앞서 말한 것처럼 스타트업의 DNA를 굉장히 보존을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곳은 맞아요. 그치만 근데 저는 더 욕심이 있는지라 그것보다는 더 미친 자율성, 더 미친 효율성을 원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자율성은 토스증권에서도 존중해주는 자율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말한 제가 미친 효율성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토스증권에서 바이브 코딩을 처음 접했을 때 이 패러다임이 뭔가 엄청난 물결이 올 것 같다라고 느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효율성, AI를 이용한 코딩의 효율성을 좀 더 미친 듯이 발휘해보고 이걸로 무언가 만들어보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더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미친 효율성을 내려면 물론 당연히 토스라는 회사도 스타트업 DNA를 보존했다고 있다고 하지만 뭐 진짜로 소규모의 스타트업보다는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퇴사를 했고 적극적으로 AI를 쓰고 싶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토스가 안 좋아서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래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발판으로 좀 더 저한테 맞는 곳에서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에서 개발자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통해서 클로드 코드죠. 뭐 다른 건 저는 잘 안 쓰고요. 클로드 코드를 워낙 좋아해서 정확히는 엔트로픽의 오퍼스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퍼스를 이용할 때 꼭 클로드 코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다른 툴을 쓸 수도 있어요. 전 다른 걸 쓰는데 이건 좀 복잡한 기술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그런 코딩 에이전트를 통해서 코딩하는 거에 완전히 정착을 했고요. 어느 정도로 쓰고 있냐면은 제 터미널 창에서 한 3개에서 6개 정도로 동시에 클로드 코드를 돌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딩 에이전트에 완전히 푹 빠져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채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건 엄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방향에 대해서 정하고 이런 걸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치만 이제 개략적인 좀 상상을 해봤을 때 예전에 에피코딩 채널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코딩에 대한 기본기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이제는 저는 좀 방향을 틀어서 코딩 에이전트 관련된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제가 변덕이 심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클라우드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1년 전에 이 에피코딩 채널을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글 올렸을 때가 구독자가 한 11,000명 계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 구독자가 10,000명 이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다려주신 10,000명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앞으로는 영상을 최대한 자주자주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은 마쳐보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